핏덩이 같은 년이 전쟁에 대해 뭘 알겠나? 그래봤자 계집아이지. 희뿌연 담배 연기가 부사단장실의 천장을 뱀처럼 휘감았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바깥 세상은 강원도 고성 동해안 특유의 살을 내는 칼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고 있었다. 제22 보병사단 부사단장실의 공기는 탁했다. 낡은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오상식 준장이 비릿한 조소를 머금으며 내뱉은 일갈이었다. 그의 빈정거림에 장단을 맞추듯 곁에 있던 참모장 이만호 대령이 킬킬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 마신 믹스커피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 넣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부사단장님. 육사 출신 성골도 아니고 그저 몸쓰는 707 특임대에서 좀 굴렀다. 한들 수천 명을 거느리는 사단 지휘가 어디 체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상부에서 이번 인사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자를, 그것도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여자를 사단장으로 내려보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꼭두각시가 필요했겠지요. 우리 사단이 워낙 사고뭉치 부대라고 소문이 자자하니 얼굴마담으로 이미지 세탁이나 하라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닦아놓은 탄탄대로에 숟가락이나 얹고 조용히 있으면 다행이지만 괜히 의욕만 앞세워 설치다가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게 뻔합니다. 오 준장은 습관처럼 번쩍이는 군화발로 탁자 다리를 툭툭 걷어찼다. 그는 명실상부한 이 부대의 실세였다. 전임 사단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 제대를 한 이후 사단은 사실상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라는 끈끈한 학연으로 엮인 그들만의 카르텔. 그 견고하고 배타적인 성벽 안으로 이질적인 돌 하나가 굴러들어와 박히려 하고 있었다. 윤혜진 소장. 창군 이래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이었다. 예하 대대장들은 교육 확실히 시켜놨겠지? 오 준장의 눈빛이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이 대령이 비열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염려 마십시오. 특히 정태수 중령이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식이 끝나고 열릴 첫 간부회의 때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가 생길 겁니다. 같은 시각 사단 위병소를 통과해 본청으로 향하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있었다. 뒷좌석에는 신임 사단장 윤혜진 소장이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험준한 산세를 묵묵히 응시했다. 금강산이 지척에 보이는 이곳 율곡부대는 산악지형과 해안 경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전군을 통틀어 가장 가혹하고 난이도 높은 작전 지역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에 포착된 것은 험난한 지형보다 더 깊고 어두운 부대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침체된 패배주의의 공기였다. 공기가 탁하군. 혜진은 나직이 그러나 뼈있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쇳덩이처럼 차갑고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운전병이 룸미러를 통해 힐끔 눈치를 살폈지만 그녀는 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진 정모의 챙을 매만지는 그녀의 손끝에는 두터운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따뜻한 사무실에서 서류 뭉치나 만지작거리던 행정가의 손이 아니었다. 뼈를 깎는 훈련과 생사가 오가는 실전 작전 현장에서 처절하게 다져진 진짜 전사의 손이었다. 차량이 본청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미리 도열해 있던 참모들이 격려 구호를 외쳤다. 충성, 목청만 요란할 뿐 그들의 눈빛에는 군인의 영혼이 결여되어 있었다. 혜진은 차에서 내려 그들을 천천히 그리고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오상식 준장이 가장 먼저 마중을 나왔다. 겉으로는 깍듯해 보였지만 고개를 숙이는 각도나 시선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단장님. 부사단장 오상식 준장입니다. 혜진은 그가 내민 손을 잠시 응시하다가 짧고 강하게 움켜잡았다. 악수하는 찰나 오 준장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여자의 악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바위를 쥔 듯한 묵직한 압력이 손뼈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곧바로 손을 놓았다. 반갑네. 윤혜진이다. 이곳 날씨가 꽤 쌀쌀하군. 강원도 고성의 바닷바람이 원래 매섭습니다. 아직 이곳 생리에 적응하시려면 시간이 꽤 걸리실 겁니다. 오 준장은 적응이라는 단어에 묘한 비웃음을 담아 강세를 두었다. 혜진은 그 속에 담긴 저희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여유롭게 받아쳤다. 바람이 매서울수록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는 법이지. 들어가지.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무거울 정도로 적막했다. 벽에 걸린 역대 지휘관들의 빛바랜 사진들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평가하는 듯했다. 혜진은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인수인계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겉보기엔 완벽하게 정리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은 핵심적인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보안 감사 지적 사항과 최근 3년간의 사고 사례 정밀 분석 자료는 어디 있나? 혜진이 뒤따라 들어온 참모장 이만호 대령에게 차갑게 물었다. 이 대령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미리 준비한 듯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 자료들은 현재 보안과에서 등급 재분류 작업 중이라 열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해서 말입니다. 급하신 대로 요약본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눈과 귀를 가려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혜진은 보고 있던 서류철을 탁소리 나게 덮으며 이대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재분류라. 내가 부임하기 전까지 모든 자료를 완비해 두라고 분명 지시가 내려갔을 텐데 죄송합니다. 실무자들 선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워낙 격오지 부대라 행정병들 수준이 좀 떨어져서. 이 대령은 말끝을 흐리며 은근슬쩍 죄 없는 병사들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혜진은 더 이상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화를 내봤자 저들은 역시 여자가 감정적이다라며 뒤에서 비웃고 수군거릴 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네. 내일 아침 점호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두게. 요약본이 아니라 원본으로 말이야.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대령이 굽실거리며 나가자마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는 비릿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그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창가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다. 연병장 너머로 펼쳐진 철책선이 눈에 들어왔다. 재미있네. 정말 기대 이상이야.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이곳은 포탄이 날아드는 전장은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암투와 기싸움이 난무하는 어쩌면 더 더러운 전쟁터였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많은 테러범들과 대치하며 익혔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적이 승리감에 취해 가장 방심하는 순간 바로 그때 급소를 찔러야 한다. 지금은 인내할 때였다. 그녀는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의 본능을 일깨웠다. 오후 2시 첫 작전간부 회의가 소집된 회의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예하 연대장들과 직할 대장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다. 혜진이 입장하자 지휘관들은 기계적으로 일어나 경례를 붙였지만 존경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자리에 착석한 혜진이 막 회의를 주재하려던 찰나 정적을 깨고 신경질적인 소음이 들려왔다. 짝짝짝 껌 씹는 소리였다. 엄숙해야 할 작전 회의실에서 그 천박한 소음은 혜진의 신경을 긁어댔다. 소리의 진원지는 정태수 중령이었다. 그는 삐딱한 자세로 의자에 파묻혀 혜진과 눈이 마주치자 보란듯이 껌을 풍선처럼 크게 부풀렸다가 탁 하고 터뜨렸다. 명백하고도 유치한 도발이었다. 옆에 앉은 오상식 준장은 짐짓 서류에 코를 박고 모른 척하고 있었고 이만호 대령은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혜진은 정태수를 잠시 차갑게 응시하다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입을 열었다. 해안 경계 취약 시기 대비 태세 점검을 시작하겠다. 수색 대대장 현황 보고해. 그러자 정태수가 껌을 혀로 굴리며 건들건들 대답했다. 당연히 기립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단장님,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굳이 앵무새처럼 읊어야 합니까?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문서로 훑어보시는 게 서로 편하실 텐데요.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분량이 아니라 지휘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하극상이었다. 다른 지휘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정태수를 제지하지 못했다. 사단 내에 뿌리 깊게 박힌 오상식 카르텔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한 발짝씩 떼을 때마다 또각또각 울리는 군화 소리가 회의실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정태수의 코앞까지 다가간 혜진은 그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정중령, 지금 그 태도는 뭔가? 상관에 대한 예우를 잊었나? 정태수는 피식 웃으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시합을 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아직 현장 물정을 잘 모르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는 형식적인 보고보다 실질적인 작전 수행을 우선시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시면 현장은 마비됩니다. 책상물림, 현장을 모르는 여자.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혜진을 무시하는 비아냥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태수의 눈빛은 내가 감히 어쩔 건데 라는 조롱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믿는 구석이 확실했다. 오상식 준장이 뒤를 봐주고 있었고 혜진이 여기서 화를 내면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 상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작정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들의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허리가 안 좋다니 참으로 유감이군. 야전 지휘관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 기본 예절조차 지킬 수 없을 정도라면 전투력 발휘에 심각한 제한이 있겠어. 의무조사가 필요하겠군. 정태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작전 지휘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건 자네 판단이고 군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 일단 앉아. 혜진은 그를 일갈하고 다시 단상으로 돌아갔다. 정태수는 찜찜한 표정을 감추며 자리에 앉았고 오상식 준장을 힐끔거렸다. 혜진은 흔들림 없이 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22사단의 부패한 인맥 지도가 완성되었고 도려내야 할 환부가 어디인지 명확해졌다. 회의가 끝나고 지휘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복도에서 오상식 준장은 정태수의 어깨를 툭 치며 킬킬거렸다. 잘했어. 아주 길을 제대로 꺾어놨더군.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하는 꼴이라니 통쾌하던데? 별거 아니던데요. 707 출신이라더니 소문만 무성한 뻥카 같습니다. 쫄아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데요. 그들의 비웃음이 사라진 텅 빈 회의실. 혜진은 홀로 남아 화이트보드에 작전 현황판을 응시했다. 정태수 중령 6458기 부사단장 오상식의 행동대장. 그녀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수첩에 적힌 정태수의 이름 옆에 붉은 삭선을 그었다. 첫 번째 타깃은 너다, 정태수. 혜진은 확신했다. 정태수가 껌을 씹으며 보여준 그 오만 방자함이 결국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그녀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뱀이 먹이를 삼키기 전 천천히 펠리를 틀어 압박하듯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밤 사단장 관사. 혜진은 정복을 벗어던지고 검은 도복으로 갈아입었다. 허공을 가르는 그녀의 주먹이 샌드백에 꽂혔다. 퍽, 퍽,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굵은 땀방울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윤혜진의 뇌리에는 낮에 보았던 장교들의 조소, 어린 표정들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율곡 부대의 깊은 밤은 침묵에 잠겼지만 윤혜진 소장의 내면에서 일어난 전쟁은 이제 막 포문을 연 참이었다. 그녀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어둠 속에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린 사단 본부를 싸늘하게 응시했다. 마음껏 비웃어라.
이 여자가 너희들의 오만함을 어떻게 짓밟아주는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 어둠을 꿰뚫는 그녀의 눈동자만이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동해의 새벽 칼바람은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살점을 도려내는 듯했다. 해안 경계 작전 지역의 철책선 너머로 검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지만 22사단 해안 소초를 감싼 공기는 여전히 영하의 냉기로 가득했다. 윤혜진 소장은 부임 후 첫 공식 현장 지도를 위해 새벽 4시 정각에 관사를 나섰다. 그녀의 군화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전투복의 다림질선은 베일듯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녀를 보좌해야 할 예하 지휘관들의 군기는 엉망진창이었다. 집결 예정 시간은 5시 0분. 그러나 해당 구역을 책임지는 해안대대장 정태수 중령은 약속 시간보다 15분이 지난 5시 15분이 되어서야 흐느적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단독 군장은 규정에 맞지 않게 헐거웠고 턱끈을 채우지 않은 헬멧은 걸을 때마다 덜그럭거렸다. 그는 직속상관인 사단장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오기는커녕 마치 동네 마실 나온 건달처럼 느릿느릿 걸어왔다. 아이고, 사단장님. 생각보다 너무 일찍 나오셨습니다. 여기 지형이 워낙 험준해서 차가 꽉 막히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정중령은 거수경례조차 생략한 채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콧물을 훔치며 뻔뻔하게 대꾸했다. 그의 입에서는 껌을 씹는 소리가 짝짝 하고 경박하게 울려 퍼졌다. 혜진을 수행하던 전속 부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소리칠 기세였지만 혜진은 침착하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정중령의 나사 빠진 군장 상태와 삐딱하게 쓴 헬멧을 조용히 훑어보았다. 차가 밀렸다라. 작전 도로인 이 해안가에 새벽 5시부터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건가? 혜진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질책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듯한 말투였다. 정중령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비웃었다. 그럼 그렇지. 현장 물정 모르는 낙하산 여자가 뭘 알겠어. 적당히 둘러대면 그만이지. 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요즘 민간인 낚시꾼들이 명당 찾는답시고 이 시간만 되면 몰려듭니다. 통제하려고 해도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서울 본청에서 펜대만 굴리시던 사단장님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명백한 허위 보고였다. 현재 해당 구간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부로 허가된 작전 차량 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할 수 없는 시간대였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내 꼼꼼히 기록하는 시삽을 했다. 그렇군요. 민간인 통제가 그토록 어렵다니. 애로사항으로 접수하겠네. 자네가 일선에서 고생이 많아. 정중령의 입꼬리가 실룩이며 비릿한 미소를 만들어냈다. 그는 혜진을 군인이라기보다는 제복 입은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있었다.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이력서도 분명 위에서 만들어준 가짜 스펙일 것이라 확신했다. 저렇게 맑고 순진한 눈망울을 가진 여자가 사람을 죽이는 특수작전을 수행했을 리 만무했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앞장서서 철책선 순찰로로 혜진을 안내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근데 사단장님, 여기 경사가 꽤 심합니다. 굽 높은 구두. 아, 전투화를 신으셨네? 그래도 발목 조심하십시오. 원래 여자들은 뼈가 약해서 이런 길에서 금방 넘어집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성차별적 발언이었지만 혜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며 그의 뒤를 따랐다. 세심한 배려 고맙네, 앞장서게. 현장 상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초병들은 근무 중 잡담을 하느라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고 공용화기 거치대는 시뻘건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감시 카메라 모니터는 습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화면의 절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혜진은 침묵을 지켰다. 대신 정중령이 쏟아내는 구차한 변명들에 귀를 기울이는 척 연기했다. 이게 다 해풍 때문입니다. 소금기 때문에 닦아도 반나절이면 녹이 씁니다. 예산은 쥐꼬리만 하고 병사들은 말도 안 듣고 대대장 노릇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죽하겠나.
보급과 예산 문제는 내가 참모장과 상의해서 지원 방안을 찾아보지. 혜진의 물러터진 반응에 정중령은 기고만장해져 선을 넘기 시작했다. 그는 순찰 도중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탄약이 적재된 작전 지역 내, 그것도 사단장 앞에서의 흡연은 중징계 감이었다. 한 대 하시겠습니까? 아, 담배는 안 배우셨나? 요새는 여군 장교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들 피우던데. 마음만 받겠네. 자네나 편하게 태우게. 혜진은 고개를 돌려 철책 밑바닥을 정밀하게 스캔했다. 그때 그녀의 예리한 시선에 이질적인 흔적이 포착되었다. 철책 하단부의 흙이 인위적으로 파헤쳐졌다가 급하게 덮인 자국.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반쯤 묻혀있는 낯선 담배꽁초 하나.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외국 브랜드였다. 그녀는 군화끈을 고쳐매는 척하며 재빠르게 몸을 숙여 증거물을 회수해 주머니에 넣었다. 거기 뭐 떨어진 거라도 있습니까? 정중령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건들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아닐세. 끈이 좀 헐거워서. 자, 마저 가도록 하지. 혜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봄날처럼 온화했지만 주머니 속에서 담배꽁초를 쥔 소나귀에는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저 흔적은 야생동물의 짓이 아니었다. 침투 훈련을 가장한 누군가의 침입이거나 외부 세력과의 은밀한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런데 해당 구역 지휘관인 대대장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순시를 마치고 사단 본부로 복귀하는 차량 안, 혜진의 두뇌는 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미러로 전속 부관을 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보안과장에게 연락해. 오늘 순시했던 구역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 최근 일주일치 전부 확보해서 내 방으로 가져오라고 해. 단 1초도 누락되어선 안 돼. 보안과장을 통하면 기록이 남는다. 전산실 담당 하사를 직접 찾아가. 내 개인 아이디로 로그를 남겨서 받아오도록 해. 보안은 생명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허나 보안 규정상 상부 보고 절차가 전시 상황을 가정한 특수 불시 점검이라고 둘러대. 군말 없이 움직여. 방금 전까지 정중령 앞에서 순진한 척 연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리빨처럼 차가운 혜진의 카리스마에 눌린 전속 부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급히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각 부사단장실의 공기는 기름진 음식 냄새와 비열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오상식 준장과 이만호 참모장, 그리고 순시를 마치고 합류한 정태수 중령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탕수육 소스와 춘장이 묻은 입가들이 번들거렸다. 그래, 이야기는 들었네. 우리 새로 오신 여장군님 산악행군은 좀 하시던가? 오준장이 나무젓가락을 딱딱거리며 물었다. 서영호는 탕수육 하나를 입안 가득 쑤셔 넣으며 킬킬거렸다. 아이고,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조금만 경사가 져도 숨이 턱까지 차서 헐떡거리는데 제가 보폭 맞추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일부러 험한 샛길로 모셨거든요. 게다가 뭘 알아야 지적을 하죠. 해안 경계가 허술한 거 아니냐고 묻길래 해풍 때문에 센서 오작동이 잦아 꺼뒀다고 했더니 그냥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갑디다. 완전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이 대령이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다. 제가 뭘 했습니까? 707 출신이라고 떠들썩 하더니 실상은 책상 물림이라니까요. 오늘 결제 서류도 내용은 보지도 않고 사인만 하더군요. 우리가 뭘 해먹든 까막눈일 겁니다. 오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짜장면을 비볐다. 좋아, 아주 훌륭해. 당분간은 우쭈쭈 해주면서 잿밭에 취해 있게 놔둬. 그러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거야. 다음 달 군단장님 주관 전투 지휘 검열. 준비는 됐겠지? 확실합니다. 통신망에 원바이러스를 심어 지휘 통제실을 먹통으로 만들 겁니다. 사단장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꼴을 군단장님이 보시면 아주 볼만할 겁니다. 정중령의 눈이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가 곧 자신들의 무덤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막이 감도는 사단장 집무실. 혜진은 유일하게 켜진 스탠드 조명 아래서 태블릿 PC 화면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책상 한켠에는 아침에 몰래 수거한 외제 담배꽁초가 증거물 봉투에 담겨 있었다. 화면 확대해.
혜진의 낮은 목소리에 따라 영상이 줌인되었다. 타임스탬프는 3일 전 20시 0분. 정태수 중령이 책임지고 있는 해안소초의 은밀한 뒷문이 열리고 민간 차량이 진입했다. 트렁크에서 내려지는 것은 단순한 보급품이 아니었다. 스티로폼 박스에 담긴 것은 명백한 밀수품이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휘하며 민간인 업자와 히히덕거리는 자, 바로 정태수였다. 업자가 건넨 두툼한 돈 봉투가 정태수의 건빵 주머니로 사라지는 순간이 고화질로 포착되었다. 군인이기를 포기했구나, 정태수. 고작 돈 몇 푼의 국가 안보를 팔아먹어. 혜진의 입에서 싸늘한 조소가 흘러나왔다. 단순한 기강회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반역에 가까운 중범죄였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비밀 수첩을 꺼냈다. 707 시절부터 적의 급소를 노릴 때만 작성하던 살생부였다. 그녀는 만년필 뚜껑을 열고 힘주어 적어 내려갔다. 작전명, 대청소, 타겟, 22사단, 해안대 대장, 정태수 외 부패 라인 전원. 혐의 군사기밀 유출 방조, 뇌물수수, 직무유기. 혜진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생각에 잠겼다. 헌병대를 동원해 정태수 하나를 잡는 건 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래선 꼬리만 자르고 몸통인 이만호와 머리인 오상식은 빠져나갈 것이다. 놈들을 일망타진하려면 놈들이 판 함정을 역이용해야 한다. 군단 전투지휘, 검열.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한 그날. 그 무대는 역으로 그들의 처형대가 될 것이다. 혜진은 보안 전화기를 들었다. 수신자는 그녀가 사단에 오기 전부터 심어둔 유일한 칼, 감찰부 법무참모였다. 나다. 영장 청구 준비는 완벽한가? 네, 사단장님. 지시하신 계좌 추적 및 통신조회 영장, 즉시 집행 가능합니다. 기다려. 놈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목을 친다. 전화를 끄는 혜진의 시선이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향했다. 바람 소리가 날카로웠다. 폭풍전야. 사냥의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작전 회의 시간. 윤혜진은 평소보다 더 위축된 어깨와 불안한 눈빛을 연기하며 회의실 문을 열었다. 공기는 탁했고 남자들의 오만함이 담배 연기처럼 자욱했다. 정태수 중령은 삐딱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껌을 딱딱 소리나게 씹고 있었고 이만호 대령은 볼펜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참지 않았다. 침묵을 깨고 오상식 준장이 특유의 그 거들먹거리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이번 군단 검열건 말입니다. 그냥 저희한테 맡겨두시죠? 사단장님께서 머리 아프게 전술이니 작전이니 들여다보실 필요 뭐 있겠습니까? 오시면 그저 웃으면서 다과나 내오고 분위기나 맞춰주시면 그게 최고 점수 따는 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조롱이자 하극상이었다. 부대 지휘관을 마치 접객원 취급하는 그 저열한 언사의 몇몇 참모들이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살폈지만 오상식의 서슬에 눌려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다. 윤혜진은 찻잔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며 짐짓 당황한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역시 부사단장님 생각이 깊으시네요. 제가 현장 감각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부사단장님과 참모장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서영호 중령도 많이 서포트해 줄 거지? 정태수가 비웃음을 숨기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다. 아, 네네. 시키시는 대로 가만히만 계시면 중간은 가게 해드립죠. 고마워요. 정말 든든하네요. 윤혜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의실 안에는 역시 여자는 안 돼라는 식의 비릿한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 그들이 비웃고 있는 그 여자가 발톱을 숨긴 채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라는 사실을. 회의가 파하고 나가는 정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윤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다.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일 테니. 사단장실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 막히는 고요였다. 운명의 검열 당일. 새벽부터 22사단 사령부 전체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늘조차 그들을 돕지 않는지 고성의 상공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으르렁거렸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부대 깃발을 신경질적으로 흔들어댔다. 지휘 통제실, 시사, I 내부는 이미 전쟁터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멀티 스크린들이 각 해안 초소와 GOP 라인을 비추고 있었고
오퍼레이터들의 긴박한 보고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음이 소란스럽게 엉켰다. 중앙 지휘석에 앉은 윤혜진 소장은 창백한 안색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깍지를 낀 채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 모습을 뒤에서 훔쳐보던 이만호 참모장이 오상식 준장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다. 보셨습니까? 완전히 겁먹어서 얼어붙었습니다. 오 준장은 회심의 미소를 삼키며 짐짓 걱정하는 척 윤혜진에게 다가갔다. 사단장님, 안색이 백지장 같으십니다. 조금 있다가 군단장님 오시면 직접 브리핑하셔야 하는데 이 상태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정 힘드시면 제가 대신. 윤혜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닐세. 내가 해야지. 명색이 사단장인데 그냥 아침부터 속이 좀 뒤틀려서.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희 유능한 참모진이 뒤에서 확실하게 보좌해 드릴 테니 말입니다. 이 대령이 끼어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흘렸다. 그들이 말하는 확실한 보좌가 치명적인 뒤통수치기임을 윤혜진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굉음과 함께 군단장의 UH-60 헬기가 연병장에 내려앉았다. 회전하는 로터가 일으키는 강풍에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헬기에서 내린 군단장은 깐깐하고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윤혜진의 영접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곧장 지휘통제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윤 소장 보고를 들어보니 22사단 경계작전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더군. 오늘 내가 그 실태를 직접 확인해야겠네. 지금 즉시 상황조치 훈련을 시작해. 군단장의 호령이 지휘소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윤혜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힘겹게 입을 뗐다. 알겠습니다. 전 예하 부대 진돗개 하나 발령. 즉각 조치 사격 및 차단선 점령 작전 개시.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상 사이렌이 찢어질 듯 울부짖었다. 대형 스크린 속의 병사들이 진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진짜 함정은 이제부터였다. 갑자기 해안 경계 대대를 비추던 모니터 너댓 개가 동시에 치지직 소리를 내며 노이즈를 일으키더니 검은 화면으로 변해버렸다. 통신망이 왜 이래? 영상 수신이 안 됩니다. 통신 장교가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다. 그 시작을 신호탄으로 다른 소초들의 화면들도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꺼져나갔다. 지휘 통제실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1초소, 2초소, 3초소 전원 통신 두절. 대대 지휘소 응답 없습니다. C4의 체계 서버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군단장의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윤혜진을 쏘아보았다. 윤 소장, 도대체 부대 관리를 어떻게 한 건가? 적의 포격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왔는데 제 풀에 통신이 먹통이 돼? 이게 자네가 자랑하던 율곡 부대의 현주소인가? 윤혜진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심하게 흔들렸다. 참모장.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 어제 최종 점검 때는 아무 이상 없다고 보고하지 않았나? 이 대령은 짐짓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글쎄 말입니다. 갑자기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모양입니다. 장비들이 워낙 낡아서 교체가 시급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사단장님께서 예산 결제를 조금만 더 빨리 해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윤혜진의 무능과 태만으로 몰아가는 결정타였다. 치지직, 쾅, 스피커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통신이 두절되었던 해안 대대장 정태수 중령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잡음 사이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다분히 연기 톤이 섞인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젠장, 사단 본부 들립니까? 지시가 없어서 애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요. 도대체 사단장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 도발적인 외침은 지휘 통제실의 정막을 깨뜨리는 신호탄이었다. 군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전장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통신망이 먹통이 된 상황. 지휘관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치명적인 실책이었다. 이때다 싶어 오상식 준장이 비통한 표정을 가장하며 나섰다. 군단장님. 사단장님께서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대처가 늦으신 것 같습니다. 부덕한 제 탓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지휘권을 넘겨받아 수습하겠습니다. 군단장은 혜진을 향해 혀를 개차고는 오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준장은 기다렸다는 듯 지휘 마이크를 낚아채듯 잡았다. 전 부대 즉시 예비 통신망 개방. 통신대장은 백업 서버 가동하고 각 제대는 현 위치 사수하라. 그의 능숙한 지시에 혼란은 순식간에 진정되었다. 마치 미리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처럼 모든 상황은 오상식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구석으로 밀려난 윤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이만호 참모장과 오상식이 주고받는 득의 양양한 눈빛이 혜진의 망막에 박혔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내가 흘리는 식은땀이 너희에게는 축배의 샴페인처럼 달콤하겠지. 하지만 주머니 속 차가운 금속성의 USB를 만지작거리는 혜진의 손에는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덫을 놓고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길 기다리는 사냥꾼의 인내심으로 그녀는 모멸감을 견뎌내고 있었다.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훈련 종료 후 이어진 사후 강평장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군단장은 상석에서 혜진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고 그 곁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오상식과 이만호 그리고 흑투성이 군복을 입고 헐떡거리는 연기를 펼치는 정태수가 앉아 있었다. 윤혜진 소장.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어. 개전 10분 만에 통신 두절. 이게 말이 되나. 군단장의 호통이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오상식이 교묘하게 거들었다. 군단장님, 윤 소장님이 아직 현장 감각이 무뎌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잘 보좌했어야 했는데. 송구합니다. 충신 코스프레를 하며 혜진을 확인 사살하는 역겨운 화법이었다. 정태수 또한 땀을 훔치는 척하며 척기를 박았다. 현장 병사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아십니까? 사단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통신 장비 교체해야 한다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혜진의 심장에 꽂히는 순간 푹 숙이고 있던 혜진의 고개가 서서히 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패잔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적의 급소를 노리던 냉혹한 저격수의 눈빛이 그곳에 있었다. 군단장님, 변명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은 보셔야겠습니다. 혜진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원인? 장비 노후라며? 군단장의 반문에 혜진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눌렀다. 팟하는 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훈련 직전 해안대대 통신실의 CCTV 화면이었다. 영상 속의 인물은 다름 아닌 정태수였다. 그가 부하들을 내보낸 뒤 메인 서버의 케이블을 거칠게 뽑고 전원장치에 생수를 들이붓는 장면이 고화질로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치지직거리며 스파크가 튀는 장비 앞에서 킬킬거리는 정태수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다. 헉! 정태수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나왔다. 씹던 껌이 입 밖으로 툭 떨어졌고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오상식과 이만호의 눈동자 또한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해안대대장 정태수 중령. 군용 통신망 고의 파괴, 작전 방해, 그리고 이적 행위. 혜진은 판사처럼 냉엄하게 죄목을 선고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입니다. 사단장님이 저를 음해하려는 겁니다. 정태수가 발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앉아. 혜진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며칠 전 밤. 정태수가 밀수업자들에게 검은 돈봉투를 받고 뒷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었다. 근무지 이탈, 뇌물수수, 민간인 불법 출입 방조. 자, 정태수 중령, 이것도 딥페이크인가? 자네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군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해 금방이라도 혈관이 터질 듯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정태수를 쏘아보는 눈빛에는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정태수, 내 이놈, 저 보고가 모두 사실이냐고 묻고 있다. 정태수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한 그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희번덕거리는 눈을 까뒤집으며 윤혜진에게 덤벼들었다. 이 미친 계집년이 감히 함정을 파? 죽여버릴 거야. 이성을 상실한 정태수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육중한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들고 윤혜진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으려 했다.
사단장을 향한 초유의 하극상. 회의실 안에 모두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윤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재떨이가 머리통을 부수기 직전 그녀의 왼손이 뱀처럼 파고들어 정태수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낚아챘다. 콰득.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정태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윤혜진은 비명 지를 틈도 주지 않고 손목을 역으로 비틀어 그를 책상 위로 매다 꽂았다. 와장창. 강화유리가 박살나며 정태수의 얼굴이 날카로운 파편 위로 처박혔다. 그녀는 즉시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며 오직 그에게만 들릴 만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내가 살인기술만 배운 줄 알았나? 사람을 살려두고 고통 주는 법을 더 많이 배웠지. 이거 놔. 팔 부러져. 정태수가 발버둥 쳤지만 윤혜진의 악력은 바이스처럼 그를 옥죄었다. 그녀는 무심하게 힘을 더 주어 어깨 관절을 탈골 직전까지 비틀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군단장님 면전이다. 추태 부리지 마. 윤혜진의 나직한 일갈에 정태수는 고통으로 거품을 물고 축 늘어졌다. 전설적인 707의 무력이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하는 압도적인 순간이었다. 오상식 준장과 이만호 대령은 그 광경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 눈앞에 있는 건 여자가 아니라 피냄새를 맡은 냉혹한 포식자였다. 윤혜진은 쓰레기를 버리듯 정태수를 바닥으로 밀쳐내고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헌병대장, 뭐하고 있나? 상관 폭행 현행범이다. 즉시 영창으로 끌고 가. 옙, 알겠습니다. 대기 중이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짐짝처럼 정태수를 끌고 나갔다. 질질 끌려가던 정태수가 오상식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부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부사단장님. 하지만 오상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정태수의 절규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다. 윤혜진은 흐트러진 정복을 매만진 뒤 군단장을 향해 절도 있게 격려했다. 불미스러운 꼴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부하 관리를 못한 제 불찰입니다. 허나 썩은 살은 도려내야만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오늘부로 22사단의 대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군단장은 넋이 나간 듯 윤혜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감탄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 소장, 자네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좋다, 전권을 위임하지. 싹 다 갈아엎어버리게. 감사합니다. 충성. 윤혜진의 서늘한 시선이 오상식 준장과 이만호 대령에게 꽂혔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시체처럼 창백했다. 윤혜진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다음은 너희들이야. 카르텔의 한 축이 박살났다.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피해 숙청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정태수 중령이 끌려나간 뒤 22사단 본청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은 숨소리조차 죽였고 병사들은 겁에 질린 눈빛을 교환했다. 사단장의 무자비한 무력을 목격한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어둠 속의 숨은 쥐들은 그 공포 속에서도 맹독을 품고 있었다. 부사단 장실, 오상식 준장은 재떨이가 넘치도록 담배를 피워대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이 대령,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정태수. 그 무식한 놈이 성질을 못 이겨 자폭하는 바람에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참모장 이만호 대령은 충혈된 눈으로 서류 뭉치를 넘기며 차갑게 대꾸했다. 그는 정태수 같은 단순한 행동대장이 아니었다. 법규와 예산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상대를 옥죄는 행정의 살수였다. 진정하십시오. 정중령은 어차피 쓰고 버릴 패였습니다. 사단장이 707 출신이라 주먹질은 잘할지 몰라도 이 복잡하고 난해한 군수행정 시스템까지 파악하고 있을 리 없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들 하죠. 놈을 서류 더미 속에 파묻어 질식사시킬 겁니다. 이 대령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민 서류는 동계 작전 대비 긴급 피복 및 난방유 확보 계획안이었다. 겉보기엔 혹한기 병사들을 위한 완벽한 복지 기획안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부풀려진 단가와 특정 업체 몰아주기, 그리고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 오상식이 묻자 이만호가 비릿하게 웃었다. 올겨울 한파가 예상된다는 핑계로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수십억 원대 규모라 사단장 전결이 필수적이죠. 계약업체는 제1000한 명의의 유령 회사입니다. 윤혜진이 여기에 결제 도장을 찍는 순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군복을 벗겨버릴 수 있습니다. 오준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숫자의 어두운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우리에겐 축복이지. 가서 도장 받아와. 놈들이 파놓은 무덤에 제 발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이 대령은 비굴한 미소를 연습하며 사단장실 문을 두드렸다. 충성. 사단장님 긴급 결제 사안입니다. 그는 최대한 다급한 척 연기했다. 혹한기 대비 난방류와 피복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장병들이 얼어 죽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단장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혜진은 묵묵히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첫 줄에 꽂히는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대령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그녀의 손끝만 바라보았다. 제발 그냥 넘겨라. 읽지 말고 찍어. 하지만 혜진은 독수리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숫자의 미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이 대령의 심박수와 겹쳐졌다. 30분이라는 영겁의 시간이 흘렀다. 이 대령.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서늘했다. 자네가 말한 이 태백 유통이라는 회사. 위성 지도로 확인해보니 논두렁 한가운데 비닐하우스더군. 비닐하우스에서 30만 리터의 기름을 정제하나? 이 대령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아, 그게. 현장 사무소라 주소지가 좀. 변명은 집어치워. 혜진이 서류를 집어던졌다. 종이가 흩날리며 이 대령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이 방한복, 특수 소재? 웃기지도 않는군. 내가 입고 있는 이 보급품보다 못한 싸구려 합성 섬유의 가격은 3배를 불렸어. 내가 여자라서 혹은 야전 출신이라 이런 서류 따윈 모를 거라 생각했나?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이 대령은 뒷걸음질 쳤다. 나는 707 시절 보급이 끊기면 쥐를 잡아먹으며 버텼어. 생존을 위한 물자 관리는 내 본능이야. 내 눈을 속이려 들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사단장님, 한 번만 선처를. 따라와. 혜진은 그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여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취사장 뒤편 냉동 창고였다. 혜진이 쇠지렛대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어젖혔다. 썩은 시체 냄새 같은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게 자네가 납품받은 최고급 돼지고기야. 혜진이 갈색으로 변색되어 곰팡이가 핀 고기 덩어리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병사들은 이걸 먹고 배탈이 나는데 자네는 그 돈으로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셨겠지. 살려주십시오. 오준장님이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이 대령이 비명처럼 외치며 바닥에 엎드렸다. 책임 전가는 나중에 검찰 가서 하고. 혜진은 취사병에게 프라이팬을 가져오게 했다. 구워. 예? 이 썩은 고기 양념 없이 바싹 구워서 가져와. 잠시 후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고기 접시가 도착했다. 혜진은 차갑게 명령했다. 먹어. 남기지 말고 다 씹어 삼켜. 사단장님, 이걸 먹으면 죽습니다. 내 부하들은 이걸 밥이라고 먹었어. 자네라고 못 먹을 이유가 있나? 안 먹으면 지금 즉시 헌병대 호출하겠네. 선택해. 먹고 병원에 실려갈지 아니면 군복 벗고 감방에 갈지. 이 대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썩은 고기를 입에 넣었다. 우욱.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혜진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워 뱉을 수 없었다. 그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자신의 탐욕을 씹어 삼켜야 했다. 혜진은 그 추악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맛을 뼈에 새겨둬라. 그게 바로 자네가 저지른 부패의 맛이니까. 그 맛을 평생 잊지 말게. 그게 자네가 군복을 입고 저지른 탐욕의 맛이니까. 윤혜진은 싸늘한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식당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는 이대령이 바닥을 긁으며 위에까지 토해내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율곡 부대의 카르텔을 지탱하던 이만호라는 거목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소리와도 같았다. 썩은 고기를 강제로 삼킨 대가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이만호 대령은 이틀 만에 부대로 복귀했다. 링거 투혼을 발휘하며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외탄 눈과 쑥쑥해진 볼은 그가 겪은 공포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오만함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윤혜진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사신, 스신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사단장실 호출을 받고 들어선 이대령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곳에는 윤혜진 사단장뿐만 아니라 서슬퍼런 눈빛의 양복 입은 사내 3명이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 옆에서는 법무참모가 노트북 화면을 띄워놓고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수처럼 대기하고 있었다. 몸은 좀 추스렸나, 이 참모장? 윤혜진이 찻잔을 들어올리며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사단장님 염려 덕분에. 다행이군. 몸이 나았으니 이제 밀린 계산을 끝내야지. 윤혜진의 눈짓 한 번에 법무참모가 프로젝터 화면을 띄웠다. 어두운 방 안에 빛이 쏘아지자 이대령의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스크린에는 이대령의 차명 계좌 내역과 태백 유통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지난 3년간 자네가 장병들 피복비와 부식비를 빼돌려 착복한 금액이 정확히 12억 3,500만 원이더군. 놈들이 꼬리를 잘 숨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요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꽤 쓸만해서 말이야. 윤혜진이 레이저 포인터로 흐름도의 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부사단장 오상식 준장이 아닌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 청담의 미술품 구매 내역이 찍혀 있었다. 미술품 경매를 통한 자금 세탁. 아주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수법이지. 이대령, 자네가 오 준장에게 바친 충성심이 이 영수증들에 고스란히 남아있군.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대령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윤혜진은 코웃음을 쳤다. 자네 천한 말이야. 헌병대에서 설렁탕 특으로 한 그릇 사주니까 자네가 시켰던 불법 계약건들을 술술 불더군. 녹취록도 들려줄까? 이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퇴로가 없었다. 선택해. 이 모든 비리를 자네 혼자 안고 가서 15년 동안 감방에서 썩을 건가? 아니면 몸통을 밝히고 정상 참작을 받을 텐가?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윤혜진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오상식 준장. 윤혜진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다. 충성, 사단장님, 부사단장 오상식입니다. 혹시 이대령 그 친구, 지금 사단장실에 있습니까? 윤혜진은 이대령에게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네, 와 있습니다. 6본 감사팀과 함께 말이죠. 아이고, 결국 그렇게 됐군요. 사단장님,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죽겠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청렴하라고 교육했는데 제 눈을 피해 뒤에서 그런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니 규정대로 아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감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놈은 제 부하라도 용서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 오상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뻔뻔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완벽한 꼬리 자르기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이대령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갔다. 지난 10년 오상식의 개가 되어 온갖 더러운 짓을 도맡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뿐이었다. 들었나 이대령? 자네가 모시던 주인이 자네를 호박씨 까는 놈 취급하는군. 윤혜진의 비수 같은 말에 이대령의 눈에서 억울함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배신감은 공포를 넘어 분노로 변했다. 저런 천하의 죽일 놈이. 이대령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법무참모의 노트북 앞으로 기어갔다. 다 불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불어버릴 겁니다. 이중 장부 원본은 제 관사 침대 매트리스 밑을 뜯어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오상식이 놈이 시켜서 조작한 진급 비리 리스트와 뇌물 상납고리 전부 제 비밀 USB에 저장해뒀습니다. 제 방이 무너지듯 모든 진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윤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다. 이만호라는 뇌가 스스로 자멸하면서 오상식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칠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스스로 바친 셈이었다. 헌병대 이대령 연행에 계급장이 뜯겨나간 채 끌려나가는 이대령의 표정은 오히려 후련해 보였다. 혼자 죽지 않겠다는 도끼가 서린 눈빛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악의 근원인 오상식 부사단장뿐이었다. 윤혜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사단장실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아마 오상식은 이대령을 제물로 바치고
자신은 살아남았다고 믿으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마음껏 즐겨라, 오상식. 지금 네가 마시는 그 술이 내 군 생활의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 윤혜진은 이대령이 자백한 비밀 장부 위치와 USB 정보를 챙겨들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율곡 부대를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있었지만 완전한 여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크고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현직 참모장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병사들은 환호했으며 부패에 연루된 간부들은 공포에 떨며 숨을 죽였다. 오상식 준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참모장실 앞을 지났다.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린 그 공간이 마치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이대령이 헌병대에 긴급 체포된 지 꼬박 하루가 지났건만 사단장 윤혜진은 폭풍 전야처럼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혜진은 그에게 어떠한 해명도 요구하지 않았고 감찰부의 추가 조사 통보조차 없었다. 분명 이 대령놈이 내 이름을 불었을 텐데 증거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섣불리 건드리기 겁나는 건가? 오상식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집무실 안을 짐승처럼 서성거렸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육군본부와 국방부의 유력 인사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평소 호영호재하던 선후배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전화를 피했다. 마치 그가 바이러스 보균자라도 되는 양 철저히 배척당하고